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기준 전국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날보다 1.14원 오른 리터당 2,069.7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전날에 이어 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전날보다 2.54원 오른 2,135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2012년 4월과 똑같아졌습니다. 사실상 휘발유와 가격 차가 없어진 경유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33원 오른 리터당 2,069.32원을 기록해 휘발유 가격과 소수점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휘발유 사용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유가가 갤런당 5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한 주 사이에만 0.19달러 올랐습니다.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오름세의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휘발유 수요 증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6월에서 8월 시즌을 맞이한 것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가에 2주에서 3주 선행하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며 당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특히 휘발유 값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으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펜타곤시티의 한 주유소. 직장까지 1시간씩 차를 몰고 출근하는 캐롤 씨는 요즘 주유를 하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매주 기름값으로만 $200 넘게 쓰고 있습니다. Usually my tank, I used to be able to fill it with $100 and it would last me a week. Now I'm literally putting about $100 every 2 days. 미국의 휘발유 값은 작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반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했고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선 갤런당 6.43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1리터에 2,174원에 달합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이 16% 뛰었고 식품 가격도 10.1% 올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전기료도 12%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거란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보다 8.6% 올랐습니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은 푸틴 때문이라고 탓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는 석유 회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Exxon's profits.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석유 회사들이 9천 건의 시추 허가를 받아놓고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길어질 거란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값이 오르는 현상,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소비자들 모두 비슷하게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악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경고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벌써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이성일 경제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색 작업. 차체 표면에 바르는 화학 제품, 페인트 값에 따라 수리비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올리긴 해야 돼요. 재료 때는 오르고 운영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가면 좀 많으니까. 페인트 값은 올 들어 이미 30% 넘게 올랐습니다. 값은 두 번째고 구하기조차 어려운 부품들도 많습니다. 유리도 올랐어요? 올랐어요. 근데 유리도 없어요.
없어요. 끼고 싶어도 못 껴요. 웃돈 좀 사와요. 겉보기에 매출이 늘었더라도 자재값을 내고 나면 주머니에 떨어지는 이익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직원 늘리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익 천칠이 많이 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정비소의 매출이 커지면 월급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사장 직원들이 이 여윳돈을 다른 곳에 더 쓰겠죠. 이런 소비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올라도 정비소는 더 쪼그라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고용,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고 경제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한 밤새 미국 시장이 이런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약 처방 말고는 대응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평소의 3배 폭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를 침체 상태로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알 수 있거든요. 고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중앙은행이 정책을 써도 물가를 잡을 수 없고 그런 장기화되는 불황을 막고자 하는 게 중앙은행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오일 쇼크가 지배한 1970년대처럼 물가가 10년 넘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상승률 5.4%, 전쟁이 끌어올린 원유, 식량의 국제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정도 미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성인입니다. 세계 증시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플러스 나우에선 연일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물가가 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정말 많이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상승했습니다. 예.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주거비와 휘발유, 식료품 가격 상승이 물가지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예. 증시에도 이제 곧바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주 초반에는 중국 봉쇄 재개 우려와 유로존 금리 인상 가능성에 흔들렸던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물가 악재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다우지수는 전주보다 5.26%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5.05%, 5.70%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5% 이상의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 주가라는 게 사실 미리 악재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걱정이 커졌는데요. 예. 먼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진 겁니다. 예. 시장이 예상했던 물가 상승치는 8.3%였는데 지난 3월에 8.5%를 기점으로 완화될 걸로 봤던 건데 실제로는 8.6%가 나오면서 더 오른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런 물가 압력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다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미국의 6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2포인트로 사상 최저치를 보였는데 1980년 2차 석유 파동 때보다도 낮은 수치이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소비자 걱정이 큰데 실제로 식품과 주거비까지 상승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는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죠?
네, 이번 주 미국의 6월 FOMC가 열리는데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열리고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16일 새벽에 확인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빅스텝이죠.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거란 전망이 많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압력 때문에 한 번에 0.75% 인상하는 자이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이었죠,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그 전주보다 2.8% 떨어지면서 2,600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예. 코스닥도 2.43%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도 6,044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예. 특히 운송과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참 이 개인이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주가 당장 큰 걱정인데요. 예. 이제 그 미국의 물가 충격이 오늘 한국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지금 대변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현금 보유 전략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보다 유가 수준이 좀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분기 전후에 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전략은 에너지 가격을 보고 안정화되는지 보고 다시 세우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14, 15일 예정된 미국의 6월 FOMC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물론 금리 인상 폭도 중요합니다만은 물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연준이 과연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예.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제 미국의 올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는데요.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관련된 실물 경제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한국에서는 이제 그 16일 새 정부의 5년간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는데요. 그동안 과감한 그 기업 규제 철폐에 대해서 거론됐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예. 또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같은 세제 관련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 스텝으로 이어질지 또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좀 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